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약간 주제를 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정치, 이제는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11단원입니다. 자,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네,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치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치 그랬을 때는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뭐 국회의원? 대통령? 걔네들이 하는 거? 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막, 정치,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물론 정치, 참 이렇게 정치 보면서 화날 때도 참 많죠? 자, 그런데 이런 것만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뭐 대통령, 국회의원만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요. 이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고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정치는 여러분도 하시고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자,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정치라고 보는 건 좁은 의미. 그래서 국가에서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는 걸 정치라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한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냄새 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사 반대. 이제 주민들끼리 모아서 막 이렇게 서명도 받고 네, 그죠? 막 찾아가고 자, 이걸 반대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죠. 이것도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 정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정치는 우리 생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 질서도 유지되고 사회가 자, 갈등이 하나씩 없어져요. 쓰레기 문제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서 있었던 갈등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나로 단합되는 통합이 될 수 있고요. 갈등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 사실은 어떤 이익이 걸린 거죠. 우리 동네에 집값 떨어지면 싫어. 그쵸? 자,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동네로 간다거나 만드는 대신에 뭐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기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배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요구를 또 우리 정치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정치라고 하는 건 넓게 보면 우리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좀 나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로 고대, 근대, 현대, 물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지만 고대의 정치는 어땠고 근대의 정치는 어땠고 현대의 정치는 어땠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민주정치가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고대 아테네입니다. 우리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 있죠? 자,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이렇게 여기가 이제 스타트입니다. 고대 아테네. 자, 여러분 그 아테네에 가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냐면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이 광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회의를 합니다. 민주정치네요. 그것도 다 같이.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지냐면 치사하게 여자, 노예, 외국인 빠집니다. 자, 우리 여자는 안 껴줘요. 여자는 안 껴줘요. 기분 나빠요. 네, 그 다음에 노예 안 껴줍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안 껴주고 외국인 안 껴줍니다. 여자, 노예, 외국인 빼고 그러면 말을 바꾸면 남자만 성인 남자만 외국인 아닌 그리고 노예가 아닌 성인 남자만 우리가 그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라고 해요. 제한을 당해요. 누가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안 돼, 빠져. 이렇게 제한당했죠? 그런데, 그러면 남자는 다 되죠. 남자는 직접 나와서 회의를 했다.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는 빠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남자는 다 직접 회의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 고대에 이런 민주주의를 했다는 건 참 대단한데 여자, 노예, 외국인을 빼먹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고대 아테네에 그렇게 이런 민주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일단은요. 그 아테네는 굉장히 작았어요.
조금 했습니다. 네, 지역이 작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여라 그럼 금방 모일 수가 있어요. 영토가 작으니까 인구도 작았겠죠. 그렇죠? 영토 작고 인구 적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모이라면 다 모일 수 있게 할 일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냐면 노예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옛날엔 고대잖아요. 고대는 이제 농사 짓고 거의 뭐 그렇게 살던 아주 옛날 옛적에 이 마을과 마을끼리 전쟁을 하면요. 이 진 마을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옵니다. 옛날엔 그랬죠. 자, 그러니까 노예가 다 일을 해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남자들이.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의하러 나와라. 그러면 그래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만약에 노예가 없이 자기가 일을 해야 됐다면 회의하러 나와라. 그래도 귀찮아서 안 갔을 거예요. 나 바빠. 나 농사 져야 돼. 이럴 텐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건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노예가 일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회의에 전념할 수 있더라. 소규모 도시국가였다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국가였어요. 고대는 이렇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 회의하러 나오세요. 그럼 다 나가나요? 국민들이요?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가 커졌어요. 옛날엔 나라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남한 인구만 5천만 명, 이 5천만 명이 다 어디서 모일 거예요? 그쵸?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아. 모일 데도 없어. 그래서 못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시 수준의 국가. 예를 들면 뭐 광주, 뭐 부산 뭐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들이 그냥 국가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워낙 작고 인구도 적으니까 모일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고대 아테네의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그리고 고대 아테네에 조금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혹시 민주주의를 방해한 독재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요. 투표를 해서 독재자를 추방했어요. 그것을 도편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6,000표가 넘게 나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추방당해요. 10년 동안 독재자를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다는 거 고대 아테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를 우리가 중세시대는 별 볼 일 없어요. 자,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없어져요. 고대에 그렇게 좋았던 민주주의가 중세에 가면 이제 뭐 왕 중심의 시대로 바뀌죠.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왕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다가 근대로 와서는 근대. 자, 우리 이제 왕이 너무나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왕이 너무나 권력이 엄청난데 왕이 이제 우리 시민들을 너무 누르고 시민들한테 세금 너무 많이 걷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폭발한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시민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는 바로 뭐가 시민혁명이 터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자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있어요.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프랑스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자, 3대 시민혁명이 터진 나라 영국, 미국,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혁명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왕을 무너뜨리는 거죠. 신분 이런 거 없애버리는 거죠. 옛날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자, 이 신분을 무너뜨리고 정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거죠. 뭐가요? 시민혁명. 근대 시민혁명, 영국, 미국, 프랑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어요. 영국에는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미국은 독립혁명,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건마다 아주 주옥 같은 문서들이 있어요. 자, 혁명을 일으킬 때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혁명을 들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있었고요. 우리에겐 이런 권리가 있다 이거죠. 자, 미국의 독립혁명은 말 그대로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어요. 더 이상 식민지로 살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줘. 이렇게 했던 게 독립선언이고요. 자, 프랑스 혁명에는 인권선, 인간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이런 주옥 같은 문서들 이 혁명과 함께 문서들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성공했어요. 자, 이 시민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왕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뭔가 배경이 있었겠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혁명을 딱 일으키진 않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요, 왕의 권력이 엄청났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왕한테 반기를 든 거잖아요. 자, 그 배경이 되는 것 중에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부인권. 옛날에는 이제 왕은 하나님이 시켰다, 신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나 왕하라고 신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신이 이 자리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이제 시민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이거죠. 천부인권 사상. 인간의 권리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권리는 천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받았다. 우리도 받았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중하고, 생명은 소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너만 받은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신한테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사상이 등장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권리다. 자연권,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자, 옛날에는 이 나라의 주인은 왕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는 왕 거. 단순하게 이 나라의 주인은 왕 그랬는데, 웃기지 마, 그것도 웃기지 마, 이거예요. 사회계약서. 이 나라는 우리들 거다. 우리 국민들 각자가 계약을 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라는 게 없었는데, 사회라는 게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놈들 좀 잡아줘야 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편안하게 해줄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국가 만들자 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왕께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시민들이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회는 우리 시민들이 계약을 해서 만든 거다.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시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왕이 아니라. 이건 완전 획기적인 생각이죠. 옛날에는 그냥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왕 거고 왕은 하나님께서 시킨 사람이니까 뭐 너무나 뭐 당연히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우리는 다 권리가 있고 이 나라는 우리 거고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참아 하게 만든 게 계몽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계몽사상은 민중들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사상이에요. 자, 졸리시면 깨어나셔야죠. 그렇죠? 졸지 마세요. 네, 계몽사상. 깨어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뜩이나 이건 아닌데 불만을 갖는데 막 계몽사상에서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참지 마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터진 게 시민혁명입니다. 성공했고요. 자, 그럼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는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지금이 됐나요? 지금 요즘처럼? 아니요. 성공했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시민혁명 성공했는데 그럼 정치는 누가 하나 봤더니 여전히 여자 안 껴줘요. 가난한 사람 안 껴줘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 안 껴주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농민, 노동자, 빈민, 가난한 사람 안 껴줘요. 그러면 누가 해요? 여자 말고 남자, 돈 많은 남자. 그것을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부르주아만 정치를 하더라, 이거죠. 자, 아직도 좀 아쉽네요. 시민혁명까지 했는데도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으로 어떤 정치가 됐냐면, 보세요. 자, 민주정치는 민주정치인데 아직도 제한이에요.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굴 제한시켰어요? 자, 여자, 노동자, 농민, 빈민. 부르주아만 하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한당하는,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직접은 아니에요. 직접은 내가 가서 정치해야 직접인데, 이제는 대표를 뽑아요. 간접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시민들이요 대표를 뽑는데, 누가 대표를 뽑는다고요? 부르주아만 대표를 뽑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해서 정치를 하는데, 자, 아까는 제한당하고 직접 했어요. 제한당하지만 직접 갔지만 이제는 직접 하지도 않고 제한을 당하죠. 제한되고 간접이고. 자, 그러면 불만이 있겠죠. 누가 불만이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왜 여자 안 껴줘? 왜 우리 노동자, 왜 우리 농부나 빈민 안 껴줘? 이 사람들이 화가 나죠. 싸워요. 우리도 하게 해줘! 우리도 하게 되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도 정치할 거야. 참정권을 내놔라. 우리한테도 선거권을 내놔.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계속해서 선거권 확대 운동,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 참정권 확대 운동이 있었어요. 노동자들도 싸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운동이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 우리도 껴줘! 이렇게 하는 노동자들의 운동. 그 다음에 여성들도 우리도 하게 해달라. 싸우고. 흑인,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들 막 정치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흑인들도 우리도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소외받았던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도 하게 해줘. 계속 노력을 하니까 지금 하게 됐죠.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현대로 오면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만 19세만 넘으면 네, 당연히 성인이어야 돼요. 성인이 아니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만 19세가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죠? 누구나 한 표씩 우리가 선거를 하죠. 그것이 보통선거입니다. 현대는 보통선거,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선거가 됐죠. 대중들이 누구나 대중이라면 할 수 있어요.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령만 되면 나라마다 나이는 달라. 우리는 만 19세인데 어떤 나라는 17세, 어떤 나라는 18세, 어떤 나라는 20세거든요. 그쵸? 그나마 우리도 옛날에 20세였는데 한 살 깎아서 만 19세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나이는 다르지만 어쨌건 나이만 도달한다면 성별, 신분, 재산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 누구나 대중들이 정치한다.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다고요. 어디 이 5천만 인구 어디 모여.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죠. 국회의원도 뽑고 뭐 대통령도 뽑고 뭐 우리 동네 시장이나 도지사나 군수도 뽑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한테 일을 맡깁니다.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누구나 한다는 거.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싸웠고 죽어라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워서 선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하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막 청개구리야.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막 놀러 가고 네, 투표날 투표 안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즘 그게 또 반대로 아쉽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자, 우리가 관객이 되면 안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거는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의사가 시민의 정확한 의사로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운 자, 우리가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은 우리가 사실 직접이 더 좋기는 해요. 우리가 직접 해야 내가 할 말을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당신들이 좀 정치 잘해봐 하고 맡겼더니 보다시피 막 화날 때 많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대의민주주의. 그쵸? 그렇다고 해서 직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의민주를 하는데 자, 우리의 의사가 정확하게 자꾸 정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자꾸 무관심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을 좀 극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되니까 국민의 의사가 좀 잘 반영될 수 있게 국민이 다 참여하는 제도. 그게 바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지방자치 제도, 뭐 전자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다 같이 투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다 참여 못해도 이럴 땐 다 참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발안은요, 안건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요 직접 이런 법도 만들어줘, 이런 법도 만들어줘 이렇게 안건을 내는 거, 그걸 국민발안이라고 하고요. 국민소환은 국민이요 공직자를 자르는 거야. 너 일 왜 이렇게 못해? 잘라. 너 그만해! 이렇게 잘라버리는 국민들이 탁 컷하는 거예요. 자, 그게 국민소환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르기도 하고 공직자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참여 많이 하죠. 의견도 많이 올리고 그걸 전자민주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해서 좋은 건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동안 말할 데가 없는데 인터넷은 뭐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청와대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글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민주주의도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대의제가 국민들이 참여를 이제 많이 안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더 참여하게 만드는 그걸 보완하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아테네 우리가 제한적 직접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터졌죠. 근데 그래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부르주아만 제한적인 간접민주주의. 이제는 보통선거 이뤘어요. 보통선거 이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국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야.
국민이 주인이다. 그럼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도 주인이시고 저도 주인입니다. 엄마, 아빠, 옆에 친구, 그쵸? 뭐 우리 옆집 아줌마, 아저씨 다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건 다 하나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은 다 소중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해요. 민주주의의 바탕이고요. 목표가 되는 최고 이념. 인간은 다 소중해. 인간은 누구나 그냥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중받아야지. 인간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 자, 그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우하려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게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가 뭐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자유죠.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난 자유가 있으니까 밤에 막 신나게 노래해야지. 난 노래하고 싶으니까 밤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 노래 부르는데 이게 자유예요? 그거 자유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네, 자기의 행동에 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그건 자유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물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제 유치원생도 알아요, 요즘에. 자, 근데 그거 못하는 어른들 너무 많습니다. 그쵸? 자, 자유, 그 다음 평등. 모든 사람은 또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동등하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 자유와 평등 이렇게 대우해야 우리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자유와 평등은요, 근데 약간 언밸런스예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사람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자, 얘네는요. 우리 두 마리 토끼라고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다가는 둘 다 놓칠 때가 있죠. 그렇죠? 얘 잡을까 하다가 둘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자, 그 마찬가지 자유와 평등도 약간 애매한 게 자,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요. 평등이 조금 깨져요. 자, 자유, 맘대로 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국가죠. 마음대로 살아요. 그쵸?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직업 갖고 열심히 삽니다. 자, 경쟁도 하고 그쵸?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해볼까요? 이 기업과 이 기업이 막 열심히 경쟁을 해, 자유롭게.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성공했고 이 기업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빈부격차가 되는 거죠. 자유를 주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심해져요. 그러면 빈부격차 심해지고 그러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골고루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반대로 평등을 강조한 북한 생각해요. 북한은요.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자. 평등. 똑같이 평등 막 이러는데 마인드는 좋아요. 평등을 강조하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북한 애들이 잘 사나요? 자,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랬는데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자, 열심히 일하기 싫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열심히 일했고 얘는 띵가띵가 했는데 똑같이 나눠 갖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러 열심히 해. 어차피 다 똑같이 살 건데. 자, 그럼 나도 대충 해. 쟤도 대충 하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게 다 이게 점점 의욕이 없어져요. 그게 단점이에요. 공산주의의 단점,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내 거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어차피 열심히 해도 이거 내 게 아니네? 사유재산이 안 되거든요. 내 게 아니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평등을 강조하면 이렇게 경제가 좀 침체되는 근데 자유를 강조하면 막 경제는 발전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둘 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은 조화가 필요한다. 자유가 지나치면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요. 누군 잘 살고 못 살고 또 평등이 강조되면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얘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똑같이 하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치만 자유는 하고 평등 안 지켜주고 뭐 평등은 지켜주고 자유는 안 지켜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둘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조화롭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둘 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한테. 근데 잘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둘 다를 조화롭게. 자,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자, 민주주의 국가,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기본 원리가 또 5가지를 보통 예를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자,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는 첫 번째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 주권이라고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국민 스스로 정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 우리 스스로 선거에도 참여하고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뭔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국민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스스로 자자 써서 국민 자치의 원리, 스스로 통치한다. 국민 자치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 주권도 있고 우리 스스로 그럼 통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되겠죠. 자, 법대로 이제는 옛날에는 왕이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근데 왕이 자기 멋대로 하면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왕이에요. 자, 이놈을 당장 사형시켜라. 이유는 나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쟤 별로야. 얘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옛날에 이렇게 인간이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고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벌을 안 받아요. 그쵸? 공평한 거죠. 법이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평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왕 멋대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공평하게 법대로. 그래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거든요. 법 중에 최고 높은 법이 헌법인데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한다. 그것이 입헌주의입니다. 자,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해 주고요. 그리고 법대로 하는 게 입헌주의,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기관이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요즘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도 사람 아닌가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자리인 거고 대통령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멋대로 사람 막 가두나요? 아니에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자, 우리가 뽑아주고 대통령 5년 하잖아요. 5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봐. 시킨 거예요, 오히려. 왕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 5년 동안 한국 좀 잘 다스려봐. 자, 그리고 5년 뒤에는 바뀌죠. 그쵸? 그러면 5년 됐으니까, 자, 또 물갈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요. 대통령 했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법에 다 대통령이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왕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뽑아준 사람,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일해봐 하고 시킨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대로 하는 사회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바로 국회,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바로 대통령 장관이 있는 거기서는 이제 나라 살림을 보고요. 그래서 행정부, 세 번째는 법원입니다. 사법부는 법원 재판하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딱 일을 나눠서 해요. 자, 그래서 권력을 나눴다 해서 권력 분립 세 개로 나눴다. 삼권 분립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사법부죠. 오타가 났네요. 네, 자, 사법부.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서로 나눠서 네, 서로 약간은 견제를 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입법부가 일을 잘못하면 행정부, 사법부가 태클 걸고요. 자,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 사법부가 또 태클 걸고요. 서로.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약간 감시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러면서 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나 못하나 서로 견제하면서 일을 하는 걸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요즘에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보장해줘야 되고요. 민주정치하는 나라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럼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되겠죠. 국민자치, 그리고 법대로 입헌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일을 나눠서 권력 분립 이렇게 네 가지 원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냐 이렇게 나누는데 직접 말 그대로 고대 아테네가 직접이었잖아요. 남자들이 다 광장에 모여서 회의하는 거 요즘은 못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얘기 다 하는 거죠. 모여서. 자, 근데 옛날엔 됐어요.
아테네에선 됐습니다. 왜? 인구가 적고 영토가 적고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사람 많고 영토가 넓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주의 하는 거. 이게 좋은 거 알아요. 그죠? 내가 가서 내 말 하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간접민주. 간접은 뭐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를 뽑죠. 우리가 국회의원 대통령 뽑고 그들한테 맡기는 거야. 나 그리고 바쁘니까 일 좀 해봐. 나 지금 이렇게 나 수업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바쁘고 그죠?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일 좀 해봐. 믿고 맡길 테니 이런 거예요. 그쵸? 네, 그게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직접은 국민들이 직접, 간접은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특징은 이 직접민주주의가 되려면 인구가 작고 규모가 작아야지 옛날처럼 소규모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죠. 여러분 사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다 모여서 일일이 그 얘기 다 듣고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요즘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접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대표를 뽑는 것까지 하고 그 대표한테 있으니까 대표한테 맡기니까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뭐만 해요? 국민들은? 투표밖에 안 하네요. 선거밖에 안 하네요. 그쵸? 선거 빼고는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선거 이외에는 시민들이 말은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별로 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선거 말고도 잘하나 못하나? 저 내가 뽑아준 대표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감시의 눈을 자꾸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접 민주 정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좀 다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죠. 그걸 대통령제라고 해요.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대통령제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좀 달라요. 일본은 달라요. 영국과 일본은요. 아직도 왕이 있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걔네들은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아베 총리. 들어봤죠? 그놈, 그죠? 아베 총리. 네, 총리라는 직함으로 이렇게 뭐 불러요. 걔네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총리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시스템이 다른데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통령제, 영국이나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자, 또 여러분 항상 그러면 대통령제가 더 좋은 건가? 의원 내각제가 좋은 건가?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 우리 아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래요. 그런 질문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우리 조카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냐? 우리 조카는 둘 다 좋아. 항상 그럽니다. 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문제가 똑같아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런 건 비교하는 문제 아닙니다. 둘 다 자기 나라에 맞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는 건 뭐 우리나라가 선택한 거고요. 뭐가 더 좋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미국, 멕시코, 러시아, 우리나라는 다 대통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럼 안 보이시면 제 말을